界が舞い降りし証かなり世界に暗黒の時代を呼ぶものなり 인간의 욕망과 절망을 가장 잔혹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려낸 다크 판타지 걸작이죠.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 작품이 왜 명작으로 불리는지 그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르세르크, 작품의 탄생 배경과 작가 미우라 켄타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왜 베르세르크가 다크 판타지의 정점이라 불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는 작가 미우라 켄타로가 1989년에 연재를 시작한 이래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일본의 다크 판타지 만화입니다. 중세 유럽을 방불케 하는 암울한 세계를 무대로 외로운 검객 가츠와 매력적인 용병 단장 그리피스의 비극적인 대립을 그린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연재 중인 장수 시리즈이죠. 2021년 5월 미우라 켄타로가 사망하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생전에 남긴 구상과 설정을 바탕으로 동료 만화가 모리코우지와 제작진이 뜻을 이어받아 연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가 거의 7천만 부를 돌파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베르세르크는 여러 차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TV판과 극장판 황금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베르세르크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극장판 황금시대를 먼저 시청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찾아보시면 실제 시간순으로 스토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르세르크의 창조주 미우라 켄타로는 독보적인 상상력과 집요한 작업 방식으로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1966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 10대 후반 무렵 하지메의 일보의 작가인 모리카와 조지의 작업실에서 어시스턴트의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8년 한 만화 공모전에 48페이지 분량의 베르세르크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입상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이듬해인 1989년부터 곧바로 베르세르크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죠. 데뷔와 동시에 연재를 따는 덕분에 편집부로부터 큰 간섭 없이 자신만의 어두운 영웅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장기적인 스토리 계획 없이 시작했지만 판타지 장르의 어둠의 색채를 더한 새로운 영웅상을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베르세르크의 방대한 이야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미우라 켄타로의 제작 방식은 섬세함 그 자체였다고 하죠. 그는 만화를 그릴 때 많은 부분을 스스로 직접 담당하며 엄청난 디테일의 작화를 위해 때로는 연재 텀을 길게 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펜선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크로스 해칭 기법과 숨막힐 듯 치밀한 배경 묘사는 베르세르크 트레이드의 마크로 만화계의 거장이라는 찬사를 받게 했죠. 특히 미우라가 소수의 어시스턴트만으로 이러한 작화를 완성해냈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과 완벽주의는 베르세르크의 한 장면 한 장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며 팬들은 작가의 노력에 경외감을 표현하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함의 연재가 길어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미우라 켄타로는 21년 5월 급성 대동맥 박리로 향년 54년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르세르크의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미우라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만화가인 모리코우지가 미우라 생전에 들었던 줄거리 구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베르세르크 연재는 약 1년의 공백을 거친 후 재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미우라 켄타로는 생전에 친구 모리코우지와의 우정이 주인공 가츠와 그리피스의 관계에 일부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그의 절친이자 영감을 주었던 인물이 이제는 베르세르크의 남은 이야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과 현실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르세르크의 이야기는 가츠, 그리피스, 캐스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츠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주인공이며 그리피스는 꿈과 야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화신, 캐스커는 이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견뎌낸 상처와 사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가츠는 거대한 대검 드래곤 슬레이어를 휘두르는 냉혹한 용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체더미 위에서 울부짖으며 삶을 시작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장을 떠돌며 살아남아 온 비극적인 존재이죠. 전투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가츠는 메에단이라 불리는 용병 집단에 합류하면서 처음으로 동료애와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에단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그리피스입니다.
가치는 카리스마 넘치고 빛나는 존재인 그리피스에게 강하게 이끌려 그의 오른팔로 활약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유대가 쌓입니다. 가치는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은 듯 보이지만 동시에 그리피스의 거대한 꿈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죠. 결국 가치는 나만의 꿈을 찾기 위해 그리피스를 떠나는 자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바로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죠. 그리피스는 메헤단의 단장이자 백색의 카리스마를 지닌 아름답고 야망에 찬 청년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죠. 자신만의 왕국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치라는 인물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되고 또한 내면에서는 가치에 대한 집착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와 함께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웅이 됐지만 가치의 갑작스러운 이탈이 그리피스의 내면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가치를 잃은 공허함 속에서 판단력을 잃은 그리피스는 순간의 충동으로 왕녀와 미래하다 발각되고 체포됩니다. 그 결과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죠. 몸은 망가지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꿈마저 산산조각 난 상태로 그리피스는 메헤단 동료들에 의해 구출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전처럼 검을 들 수도 없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 절망의 끝에서 그리피스는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붉은 베헤리트라는 주물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면서 일식이 시작됩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일식이라는 것은 몇백 년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존재가 탄생하는 주기가 있는데 이때 신의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설정이죠. 결국 그리피스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메헤단 전원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캐스커는 메헤단의 유일한 여성 전사이자 냉철한 판단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그리피스의 부관입니다. 처음에는 가치를 경계하고 미워했지만 수많은 전투를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특히 가치가 절망에 빠진 그녀를 목숨 걸고 구해준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피스가 체포된 이후 가치와 캐스커는 힘을 합쳐 그를 구출하며 감정을 확인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일시기의 밤이라는 최악의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캐스커는 메헤단이 악마들의 제물로 학살당하는 지옥을 목격하고 눈앞에서 페무토가 된 그리피스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며 정신이 붕괴되고 말죠. 캐스커는 가까스로 가치와 함께 목숨을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때 용맹하고 자부심 넘치던 캐스커는 이런 비극의 희생자가 되어 이후 가치가 짊어진 복수의 여정에 또 다른 슬픔의 무게를 더하게 되죠. 일식 이후 가치는 사랑하는 연인과 전우를 모두 잃고 한쪽 눈과 한쪽 팔마저 잃은 채 지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가츠와 캐스커에는 재물의 낙인이 새겨져 있어 밤이 되면 지옥의 사냥감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든 걸 잃은 그는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거대한 검을 들고 악마를 사냥하기 시작하는 스토리로 이어지죠. 가츠는 이제 검은 검객으로 불리며 자신이 겪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피에 굶주린 사도들을 추적하고 처단하는 숙명의 길을 걷습니다. 이처럼 가츠, 그리피스, 캐스커 이 세 인물이 만들어내는 서사는 배신과 욕망, 사랑과 상실이 교차하는 비극의 핵심이며 바로 이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르세르크의 세계는 운명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암흑의 판타지입니다. 이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운명에 맞서 싸우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거대한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죠. 이 인과율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고드엔드, 5명의 초월적인 악마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세상의 비극과 절망을 조종하는 일종의 악마적인 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이드, 슬란, 오빅, 코란드, 그리고 일식 이후 탄생한 페무토까지 이 5이 고드엔드를 이루며 인간의 욕망과 타락을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실현합니다. 이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 바로 베헤리트라는 기괴한 형태의 부적입니다. 베헤리트를 손에 쥔 인간이 강렬한 갈망을 품는 순간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바로 이 고드엔드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라.
그 대가로 인간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 바로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본래 인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희생한 대가로 괴물의 힘을 얻고 고드엔드를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작품 속에서 가츠가 맞서는 이런 괴물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사도들인 거죠. 이처럼 베르세르크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과 절망 그리고 피로 맺혀진 계약이 얽혀 거대한 인간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츠는 단 하나의 존재인 것이죠. 정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는 인간의 의지. 한없이 가혹한 세계 속에서도 운명을 거부하며 검을 드는 이 가치의 싸움이 바로 베르세르크 세계관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의 불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르세르크는 해외 언론과 평론가들로부터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작품입니다. 탄탄한 서사와 입체적인 캐릭터 구성, 그리고 미우라 켄타로의 섬세하고도 장대한 그림체는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많은 평론가들은 베르세르크를 가리켜 어둠의 판타지 장르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르세르크는 잔혹한 폭력 묘사와 성적인 트라우마 장면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어 일부 평론가들과 독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수위에 대한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폐와 비명이 난무하는 처절한 장면들은 이 작품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지만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 퍼블리셔스 위클리지는 베르세르크를 두고 잔혹한 폭력과 짜릿한 액션이 가차없이 펼쳐지는 순수 판타지와 그래픽 호러가 결합한 작품이라고 평하며 그 과격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어둡고 폭력적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베르세르크 팬들과 옹호자들은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의식과 감정적 울림을 위해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반박합니다. 주인공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인간 군상의 추악함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여곡절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르세르크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영향력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나 리뷰어, 해설 영상들도 베르세르크를 만화 역사상 손꼽히는 걸작으로 소개하며 그 깊이를 극찬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베르세르크는 전 세계 수많은 팬과 평론가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명작,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불멸의 이야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베르세르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